아니 왜 방송 처음 하시는 것처럼 요즘 일주일에 몇 개씩 하시지 않나요? 아, 일주일에요? 아, 일주일에 보통 하나 내지 2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떡해. 북한에서 지금 귀엽게 나오고 있는 만에 내가 진짜 내 얼굴 참아볼 수 없다 진짜. 부끄럽네요. 이렇게 실시간을 보면서 해야 된다니 세상에. 아유 너무 네.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짜리 변호사는 레토릭 그냥 표현이죠. 네, 예, 저희 출연료가 뭐 이상하신 건 아니죠? 네, 문자가 100원이에요. 아 문자가 100원이니까. 자. 신혼의 이혼 변호사님과 그러니까 녹음은 똑같이 하는 건데 이것만 추가됐다는 점이 예, 다른 거죠? 이분들의 네. 실시간 반응을 좀 보면서 네. 예. 네. 야, 정말 이미 나왔죠? 언니 예뻐요. 이분 남자예요. 네. 거의 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인 척하는 분들이 좀 있고. 예. 보고 싶은 것만 이제 예, 제가 예. 골라서 한번 네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래요 또 속나. 조금씩 네. 그쵸. 네. 스캔 조금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제 대본을 집중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작은 칭찬에 크게 기뻐하고 아, 예. 크게 놀랄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일단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친구도 없고 지인도 없는데 당연히 변호사도 없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못 물어봤던 소소하고 찌질한 고민들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특집 코너 법률 상담 특집 100원짜리 변호사. 법률 상담 특집을 함께할 분을 모셨습니다. 본업하랴 방송하랴 바쁜 와중에 저희 배텐까지 하러 재판 끝내자마자 달려오셨습니다. 배성재가 뽑은 말빨 1위 변호사, 친구 없는 배텐러들의 1일 변사친 양나래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나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희 남심저격 방송 배텐. 거의 청취자분들이 솔로 남자분들인 방송인데. 너무 좋네요. 예. 고객 유지 차원에서는 조금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네요. 더 좋아요. 아무 말이나 막. 일단 남자들은 많아요. 네. 예. 자, 이혼 숙녀 캠프, 원탁의 변호사들, 또 미우새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또 출연하셨는데 네. 저랑은 그 MBC에서 했던 새치혀라는 프로그램에서 뵀던 사이입니다. 네. 제가 그때 사실 파일럿 방송할 때 그때 네. 출연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제작진한테 네. 넘버원은 변호사님이다. 예, 진짜요? 양나래 변호사일 진짜로? 것이다. 네, 진짜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작가들도 그래요. 되게 내용은 되게 재밌고 뭐 저랬는데 네. 이제 실제로 승부를 봐야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도 새치어의 거의 고우트. 네. 그죠? 예. 아무튼 저는 그때 첫인상 기억하는 게 네. 처음에 이렇게 등장하실 때 네. 하트 모양 풍선을 들고 나와서 맞아요. 하늘로 뻥 터뜨리면서 네. 사랑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데 네. 그 풍선이 안 터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와. 그 리허설을 하지 않고 실제 녹화인데 이제 몇 번을 실패하시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분은 크게 되실 분이다. 그랬습니다. 와, 기억력이 엄청 좋으십니다. 그럼요. 네. 그때에 비해서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쪘죠. 예. 좋은 일 있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 조금 찌는 법이죠? 감사합니다. 센 말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통쾌한 상담 전문이시여가지고 저희 베텐이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저희 뭐 방송을 거의 일주일에 몇 개 정도 하십니까 요즘엔? 하나에서 2개 정도? 하나 하는 때도 있고 2개 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혼 관련 이슈가 있을 때는 항상 또 이제 넘버원으로 지금 섭외 대상이시죠? 또 감사하게도 또 연락을 주시니까 네 그러네요. 그럼 실제로 변호를 하실 때는 네. 대부분 이제
그런 쪽인가요? 네네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네. 거의 90% 이상이 다 이혼 사건입니다. 쪼개지는 네. 사건들. 네. 그렇군요. 채팅창에 이혼할 일 없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양재동 맛집이나 알려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대부분 그럼 양재동으로 가시나요? 그런데 서울에서 이혼하시는 분들이 서울 가정법원이고요. 전국 각지에서 오시기 때문에 뭐 제주도도 가고 대전도 가고 뭐 대구도 가고 전국구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송곳 같은 질문. 사람들의 이혼을 원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 진짜 이런 예. 오해 많이 받는데요. 저는 예. 상담 오시면 대부분 다 이제 한 번은 돌려보내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숙려하고 오세요. 네, 이런 그럼요. 식으로. 네. 그렇군요. 오늘 그럼 무슨 재판 또 역시 그쪽? 네, 맞습니다. 오늘은 상간 사건이라고 하죠. 이제 부정행위 상대방한테 위자료 청구하는 게 이제 상간 소송인데요. 예. 그거 조정 하나 하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이 잘 됐길 바라고. 그럼요. 센 성사됐습니다. 사건이네요. 타이틀부터. 네. BF455422님, DJ가 결혼한 지 2달 됐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님을 모셔? 작가진이 네. 저희 모쏠 작가인데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형 벌써 위기인가요? 하신 분 있고 눈팅만 할게요. 다들 키보드에 손대 상대는 변호사야 라고 하셨는데 우린 이혼할 기회가 없는데 결혼을 안 해서 이혼을 기회를 못 받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불륜도 많이 다루시잖아요. 그렇죠. 바람까지 피우는 분들은 대체 어디서 인연을 만나는 건가요? 사실은 어떤 특정 장소라기보다는 예. 남녀 성비가 고루고루 있는데 오랜 기간 함께하는 곳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불륜이 많다고 하는 게 우리가 같이 일하면서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는데 나의 생활을 공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직장 내 불륜도 많고 사실 동호회도 성비가 좀 많다 이러면은 많죠. 동호회. 그래서 골프가 많다, 테니스가 많다 이런 것들도 성비가 적정히 다 이렇게 맞으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가 뜨개질 모임에서 예. 부정행위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거긴 또 여초니까. 그리고 또 그 조기축구에서 바람이 나지는 않죠. 남촌이. 네, 남초니까. 와, 거기서 나면 더 충격받겠는데. 그러면 요즘 그 러닝 크루 네. 이런 거 혹시 사건들이 좀 늘어나나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외부 활동을 많이 못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사건 들어오는 걸 보고 요즘에 여기가 좀 흥하고 있구나. 여기가 인기가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녀들이 많이 모이는 트렌드를 아시게 되겠네요. 맞아요. 어. 이번엔 여긴데 이런 느낌으로다가 동호회 모임들 중에서 압도적 1위 이런 것도 있나요? 요즘에는 근데 활동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요. 근데 예. 러닝크루 이런 데도 진짜 많은 러닝 것 같아요. 크루.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보드게임 이런 것도. 보드게임? 네. 그래요? 네. 보드게임을 남자들끼리 안 하고 남녀가 모여서 많이 하나요? 그런 것도 많고요. 방탈출 이런 게임. 것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PL 리아킴님, 배텐 채팅창에서 평소에 뚱뚱한 배성재 DJ를 돼지라고 자주 놀렸습니다. 이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혹시 저 베디가 노후연금을 타겠다고 진짜로 네. 싹 모아서 고소를 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건가요? 이분 근데 찐으로 걱정하시네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본인도 자기를 돼지라고 지칭한 적도 있고 나름 즐겨왔거든요. 내가 언제 즐겼어? 기침이 나네. 전 즐기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이런 질문 너무 신선하고 좋습니다. 근데 일단 돼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명예훼손이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모욕죄가 성립할지를 고민해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욕죄.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거고요. 모욕죄는 뭐냐면 경멸감을 표현하는 그쵸. 그런 거예요. 모욕죄. 그렇죠. 근데 이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이제 경멸감을 주는 언행에다가 이제 공연성도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연성. 일단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한다. 예. 그러면은 공연성은 있죠. 모두가 그렇죠. 다 볼 수 있고 전파가 그렇죠. 되니까. 좋아요. 그런데 사실 평소에도 돼지라는 표현을 예. 농담처럼 이제 사용을 했고 스스로도 일부 인정하면서 나 돼지야? 약간 이런 저 그런 적 없는데.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적은 없는데. 이거 애매하네. 까리한데. 네. 그래서 몸이 인정했다가. 몸이 근데 예. 왜냐면 또 이렇게 네네. 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전체적인 그런 상황도 봐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돼지야 했을 때 딱 정색하면서 돼지? 이러면 경멸감을 느낄 수 있는데 느낀 건데. 방금도 돼지 했더니 막 너무 호탕하게 웃어요. 아, 제가 웃었기 때문에 같이 즐긴 거다.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 인정하고 예. 다 같이 웃으면서도 막 이렇게 함께 채팅창 보시시오. 다 같이 크크크. 이거는 서로 맞지 맞다.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또 즐기고 계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분 모욕죄가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변호사를 모시고 싶었는데 그 변호사님은 안 되겠네요. 네. 아니 그 방송인으로서 이게 뭔가 다 웃으면 또 이제 혼자 심각한 표정 지으면서 모욕감을 느낀 것처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냥 다들 웃으니까 저도 웃은 건데 속으로는 엄청난 상처를 받고 집에 가서 울면서 잠에 들고 이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성립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표현의 동기 이런 걸 되게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 보십시오. 애정에 어려서 애정 어린 말투와 표정으로 아이고 우리 돼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노후연금 날아가네요 이렇게. 고마워요. 애정의 돼지 애증증증 여러분 정답입니다. 이분은 지금 신났어요. 지금 약간 그 뭔가 마음의 무거운 부분을 지금 털어낸 느낌인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혼 또 상간 전문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시는데 진짜 막 일상 현실 속은 드라마보다 더한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게 진짜 맞나요? 많죠. 그리고 제가 또 방송에서 사례를 얘기하거나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거는 꼭 어딘가에서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제보를 해주시는군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너무 속상한데 이거를 누군가한테 알림으로써 조금 상처가 해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나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뜨끔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제보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 건 순한 맛인가요? 오히려 약간 그나마 방송에서 사람들이 보고 어이구 이럴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공개된 판례나 이런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혹은 당사자분들이 나 이거 꼭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그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셔도 제가 좀 각색을 해서 약간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특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야, 땡플릭스 아직 멀었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야, 뭐 그 제가 가끔 하시는 땡튜브 채널 보거든요. 와, 보면은 정말 썸네일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이런 게 다 사연을 제보 받는 겁니다. 무속 신앙에 빠져 전 재산 탕진하는 아내. 모임 나가서 남사친들에게 스킨십하는 아내. 전 여친이는 타투로 새긴 남편. 이게 썸네일로 보니까 저도 좀 약간 머쓱하네요. 근데 옆에서 해맑게 웃고 계시고. 잘 됐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막 다루면서 남녀의 어떤 그 뭐랄까 바닥을 이렇게 보시면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럼 혹시 지금 미혼이신가요? 이거 여쭤봐도 되나요? 저 미혼입니다. 근데 제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미혼임을 어필하고 있는 게요. 그 일부 커뮤니티나 이런데 잘못된 소문이. 뭐라고요? 양나래가 기혼인데 숨기고 있다. 혹은 뭐 돌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혼이고. 그러시군요. 가짜뉴스가 있었군요, 또. 알겠습니다. 잠깐, 이혼인가요? 미혼인가요? 미혼입니다. 발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미혼입니다. 모쏠은 아니시죠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 갓 결혼한 저에게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해주실 어떤 말씀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냥 사실 저도 결혼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쉽사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냥 여러 부부를 봤을 때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부부가 잘 살려면 덕과 탓이
네. 조화가 잘 돼야 된다. 아, 누구 덕이다, 누구 탓이다. 근데 당연히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좋은 네. 일도 생기지만 또 안 좋은 일도 많잖아요. 어허. 그래서 설사 나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겼어도 그건 다 당신 덕이야. 이런 거. 그리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아유, 다 내 탓이지 뭐. 내 탓이다. 그렇죠. 그래서 덕과 탓이 조화가 잘 되면 그래도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덕이고 네 탓이다가 아니라 반대로 근데 조심해야 내 돼요. 탓이고 네 덕이다. 그렇죠, 이거를 그렇죠. 입에 담고 살아야 된다. 네. 아, 그래요. 변호사님께서 네. 아까 이분들의 어떤 법적 족쇄를 풀어주셔서 그런지 네, 지금 거의 이분들이 날개를 달고 네.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저한테 선을 넘네요. 배성재 육덕이다. 어떡해. 우리 덕이고 형 탓이다. 예, 오늘 흑돼지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예. 정말 다들 진짜 천재세요. 천재라 이 정도면 고발 안 됩니까? 고소 안 됩니까? 이 정도는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법적 선을 그어주시니까. 네. 방송 이미지는 또 굉장히 세 보이지만 네. 저는 녹화할 때 이제 네. 녹화 전의 모습도 이제 많이 뵙기 때문에 굉장히 러블리한 성격이시죠? 예. 감사해요. 소문을 좀 더 널리 알겠습니다. 내주십사. 예. 네. 서브 채널명은 또 사고 싶은 날에. 네. 근데 이 채널은 어떤 게 올라가나요? 제가 사실 제 2의 꿈이 쇼호스트 하는 거거든요. 쇼호스트요? 네. 그래서 자아실현용 예.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제 돈으로 삽니다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제가 샀던 물건들 중에 뭐 좋았던 건 이런 게 좋습니다. 장단점은 뭡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냥 자아실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돈내산의 어떤 그런 아이템들을 좀 소개하면서. 그렇죠. 근데 되게 뭐랄까 쇼호스트 하시는 분들의 그 에너지와 네. 거의 맞먹는 에너지를 갖고 계셔가지고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채널을 하고 최근에 그래서 진짜로 쇼호스트로 데뷔를 한번 했습니다. 출연하셨어요? 네네네네. 그 라이브 커머스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 너무 좋습니다. 이 나이에도 어떤 상품이었습니까? 옷, 의류. 의류. 네. 역시 또 키도 굉장히 크시고 네. 옷 잘 받으시잖아요. 네. 아까 채팅창에 보니까 옆에 네. 있는 돼지 한번 팔아주세요. 이거는 걸리죠. 이거는 잡혀가죠. 이 정도는. 요거 예. 잠깐 손을 이렇게 근데 옆에 야, 있는 오늘 이분들이 완전히 정신을 놨네. 우리 한돈 야, 이 노후연금 안 될 거라고 한번 풀어줬더니 미쳤네, 다들. 자, 오늘 양나래 변호사님과 함께할 코너는 100원짜리 변호사고요. 저희가 긴 문자 아무래도 100원씩 받고 있어서 정해진 이름입니다. 네. 굉장히 비싼 수임료를 받으시는데 센 사연만 다루시다가 100원짜리 수임료에 아주 정말 하찮고 찌질한 사연들 다루시면서 좀 힐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로블리즈. 그러니까요. 로블리즈. 로블리즈 진짜 천재 아니세요? 감사해요. 예. 근데 이거 여쭤봐도 됩니까? 네. 요즘 방송 워낙 많이 하시니까 네. 본업과 방송 수입 이게 어느 쪽이 더 위입니까? 뭐 당연히 본업이. 당연히 본업이다. 네네네. 야, 괜한 질문이었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 물어볼 사람도 없고 사소하고 찌질하고 이런 법적 궁금한 사연들을 네.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막 중간에 물어보고 그러면 네. 친구들한테 어떻게 좀 이렇게 기프티콘이라도 좀 보내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근데 사실 이런 거 물어보는 진짜 친한 친구들은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선물도 알아서? 주고 이야. 뭐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진짜 친구가 뭔가 이제 법조계에 있으면 진짜 뭔가 물어볼 게 많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특히 뭐 주거 관련해서 뭐 계약하거나 이런 때 도움을 많이 요청하기는 합니다. 주거 관련도 그래도 아시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률 상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딘투스님. 네. 몇 년 전에 그 SBS 장예원 전 아나운서가 네. 아나운서 사무실 탕비실에서 온갖 과자들을 가방 속에 숨겨 다니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붙잡은 건데요. 방송에서 제가 이제 탕비실 과자 독점, 싹쓸이, 횡령죄에 해당될까요? 이거 진짜 은근히 그 무슨 요즘 무슨 제로 소비 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탕비실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예.
이런 질문을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탕비실 비품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예, 예. 뭐 탕비실 어떤 거 채워넣어라. 그쵸. 그런 사람이 내가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네. 가져갔다. 그러면 그때는 횡령죄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관리하는 사람은 아니야. 예. 회사에서 그냥 재직을 하고 있어. 예. 그런데 평소에는 보통 이제 하루에 한 3-4개 정도 먹으면 되는데 네. 이걸 박스채로 이제 가지고 간다. 이러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일할 때 먹어라 하는 수준을 좀 넘어서는 그쵸.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럴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다.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이거는 네. 잡아가둬야겠네요, 당장이라도.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가요? 그거 시효가 이게 몇 년인지 정해져 있는데 아무튼 예. 사실 이것도 여러분 이제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예. 형법 몇 조의 절도죄고 이거는 그쵸. 이렇게 다 읽지는 아실 수 없죠. 않아가지고요. 예. 이거 좀 양해 부탁드려요. 보통 그래도 한 네. 10년은 가죠. 네, 그럴 정도 될 것 10년 같습니다. 10년 안쪽에 벌어지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네. 이게 탕비실 싹쓸이가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많이 먹는 사람이 네. 하루에 네. 일반 사람들이 먹는 한두 개 양을 넘어서 진짜 네. 박스로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네.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방에 넣어서. 네. 예.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죠. 먹는 것까지는 그래서 어렵죠. 정말 많이 먹어서 앞에 쌓아두고 이렇게 먹는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일하면서 당 떨어질 때 채워라 하는 그 용도에 맞게 섭취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는 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퇴근할 때 막 가방에 넣어간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요. 직장 내에서 그런 걸 발견해가지고 CCTV로 총 몇 박스 가져갔다 이런 걸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가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오, 네, 네, 네. 이건 뭐 바로 그럼 이제 적용해야겠네요. 네. 네, 작년 구속시키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기도둑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카페, 네. 카공족 그래서 카페에서 네, 공부하거나 사무실에서 폰 충전을 네. 뭐 너무 많이 하거나 다른 기기들 충전하고 이런 네. 것들은 혹시 아니면 그 전기차를 네. 회사 그 지하 주차장에서 네. 콘센트 꽂아가지고 충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네. 예. 사실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절도예요. 전기도 그쵸. 사용 절도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막 그 보조 배터리 있는 거 싹 다 가져와가지고 맨날 진짜 다 충전시켜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로만 사용한다. 그럼 그것도 절도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뭐 형사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거나 이러기에는 다소 이제 우리가 조금 쫌스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다. 절차를 진행하기에 좀 예. 어려워서 그런 건데 엄밀히 법률상 따지자면 전기 그렇게 콘센트에 꼽는 것도 절도죄가 절도다. 됩니다. 네. 형사는 좀 이제 회사가 직원들한테 그렇게까지 하기 좀 너무 그렇고 네. 민사는 충분히 하지만 또 그렇죠. 실질적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인정되는 금액 대비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는군요. 네, 잘. 그렇죠. 그러면 이 사내 게시판 정도의 공개에서 공개 네. 처형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또 공개 처형을 잘못했다가는 또 이거야말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당하나요? 그렇죠. 회사가? 그렇죠. 그래서 따로 불러서 조용히 이거 더 이상 하지 마라라고 어느 정도 경고를 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하지 이거를 사내 게시판에 배성재 사원이 횡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죠. 네. 그렇구나. 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네. 어허. 알겠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야겠네요. 자, 그러면 김성현님. 길에서 5만 원을 준 여성분이 네. 옆에 일행한테 네. 땡 잡았다. 맛있는 거 먹자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나요? 점유 이탈인가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언제부터 얼마부터 법적인 책임을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와, 근데 점유 이탈인가 뭔가 반절은 맞추셨습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고 있거든요. 아. 금액과 저 다들 이제 댓글로 다들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소통하는 방송이다 보니까요. 예, 예. 네. 이분들한테 이렇게 친절한 여자 출연자 정말 오랜만이어가지고 이분들이 되게 이렇게 지금 좋아하는 이렇게 하는 거 귀여워. 아니에요? 내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로블리즈 누나 치인다. 네, 이렇게 예. 하는 게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그 금액과 상관없이 길에서 준 물건이나 그 네. 현금은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당장 누가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뭐 주변에 그 경찰서나 가까운 뭐 습득물 신고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신고를 해야지 내가 이걸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갔다 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네. 이 사연 자체는 어쨌든 네. 그 점유 이탈물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네. 옆에서 보면서 배 아픈 사람이 지금 보냈거든요. 네, 네, 되게 네, 없어 보이게. 예. 이 사람이 그러면 뭐 어떻게 제보를 할 수는 있긴 한 거죠.
저 사람 주웠는데 그냥 자기가 들고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또 이것도 그냥 원론적으로만 따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빨리 와주세요 해서 왔으면 현행범이기는 하죠. 그런데 현행범이기는 5만 원. 잡아가세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CCTV가 있거나 또 네. 동영상으로 촬영된 게 있어야 나도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이런 게 아무것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저 가져간 적 없는데요? 하면서 그러네. 백제하면서 너 무고야 이렇게 하면 또 법률적인 무고네. 절차가 이제 복잡해질 테니까요. 그러네. 경찰력의 낭비가 될 수 있죠. 맞아요, 그 맞아요. 정도면.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꽃보름달 별님. 네. 제가 베텐의 아내나 가족 관련 사연을 가끔 보내는데요. 네. 아내가 자기 얘기 좀 보내지 말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아내니까 절 네. 고소하진 않겠지만 이게 네. 진짜 명예훼손인가요? 제가 익명으로 보내도요. 이거 쫄았는데요. 일단 명예훼손이 되려면 예. 피해자도 특정이 돼야 되고 이게 공연성이 있어야 돼요. 피해자가 공연성. 특정이 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 사람이 다 내 아내인 줄 안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령 뭐 누군가가 그 여자 변호사가 있는데 그 단발에 키 엄청 크고 막 이혼하는 변호사 하면 사실 높은 확률로 예. 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무리 익명성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죠. 그런데 그 아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내 아내 이야기인 줄 알지만 주변에서 내 아내인 줄 모른다 하면 피해자가 특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부 사이는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제와 그렇죠. 별개로. 네네네. 이미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주변 사람들 알 것 같은 어떤 특정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야, 채팅창에 그 최중량 캐스터, 그 돼지 같은 아나운서 이런 식으로 저를 지금 네. 약간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돼지 닮은 아나운서 어쩌고 100kg 넘는 아나운서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네. 오늘 이분들한테 너무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진짜요? 네, 나래를 달아주셨습니다, 진짜. 어허. 예. 자, 저희가 그러면 이 정도만 하고 2부에 돌아와서 계속 네. 법률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아까 댓글에 예. 양나래 변호사 특정하려면 예쁘다는 말도 붙여야 된다고. 제가 또 귀신같이 그런 거 잘 보거든요. 야, 왜 이렇게 물음표가 많지? 그 정도는 서비스로 해주죠. 간신배들이 좀 있어요. 여기. 예. 살짝 기빨리는데. 그렇죠. 그럼 살짝 조심해 보도록 할게요. 양알단. 와, 근데 엄청 많은 분들이 오시는군요. 그렇죠. 이분들 이제 조금씩 친해지면 네. 저처럼 까기 시작할 겁니다. 아, 조금씩. 진짜요? 이거 로폭스라고 그러잖아요. 러블리. 여러분 변호사님입니다. 말실수 삑사리 하나 나면 여러분 가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로폭스로 진짜 천재시네요. 최고. 여러분 법정으로 가면 저 그거 구경하러 갑니다. 예. 네. 일단 이제 그 좋은 거를 저의 이제 특성은 작은 칭찬을 크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가지고요. 삶이 법조계의 힘드니까. 추 느낌.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그런 계열의 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텐션이 높다 이런 쪽으로. 예. 또 선 그어주시네요, 확실하게. 예. 2부 시작할게요. 로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베텐 앞으로 온 단돈 100원짜리 문자 사연들을 해결해 주러 온 갓성비 변호사, 우리들의 변사친 양나래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워낙 텐션이 높으셔가지고 베텐러들이 네. 약간 기빨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네. 예, 지금 뭐 칭찬과 여러 가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무슨 라디오냐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자, 그러면 또 여러분의 사연을 한번 상담 사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번 1님. 네. 전 남친이 사귀는 동안 김치가 없다고 저희 집에서 김치를 4통씩 가져갔었어요. 수시로 그랬고요.
파김치, 열무김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진짜 괘씸한데 이거 법적으로 돈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귀는 4년 동안 그랬어요. 야, 저는 예.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되게 즐겁네요. 네 통. 네 통. 야, 4년 동안. 네. 근데 이거는 사귀는 기간에 이제 네. 주고받았던 것들 중에서 뭐 네. 선물이나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를 청구하겠다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근데 그쵸. 그러니까 일단 사귀는 동안 김치를 가져가는 것을 내가 오케이 했다면 예.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법률상 용어로는 증여라고 하죠. 증여. 네, 그래서 그 김치를 이미 증여했기 때문에 아.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예. 선물 말씀 주셔가지고 예. 사실 원칙적으로 내가 내 돈으로 샀지만 선물을 하는 순간 상대방의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어질 때 내가 줬던 거 다 내놔. 이 부분은 사실 법률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이기는 그런가요? 합니다. 오. 받았으면 내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도 은근히 있잖아요. 다 내놔!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네. 이건 그래서 사실 연인 간에 헤어질 때도 그렇지만 이혼 소송할 때에도 내가 줬던 거 뭐뭐뭐 A, B, C, D 다 줘. 그러면 너도 C, D, E, F 줘. 뭐 이렇게 다툼이 있기는 한데요. 내가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됩니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방을 네. 사줬는데 네. 할부예요. 근데 그 할부 기간 안 끝났는데 깨졌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받았으면 내 거, 남은 할부에 대한 채무자는 이제 선물 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고 할부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카드에서 계속 나가는데 그럼 네. 그거는 다달이 내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아니죠. 아닌가요? 아니죠.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예. 완전 별개예요. 그럼 할부도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를 할부로 결제하는 와. 선택은 구매하는 분이 한 거기 때문에 와. 그거에 대한 책임은 구매하신 분이 하는 거고요. 예. 네. 그렇구나. 그 부분이 제일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깨졌는데 3년 할부가 남아있어. 아이고, 조금 속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그러면 정말 증여된 게 많다라고 네, 하면 이걸 네. 싹 리스트업 해가지고 네. 증여세를 내게 만들 수는 없나요? 이런 질문을. 근데 그때 물건을 증여하는 것은 그 선물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한 번에 증여세로 한다 이건 조금 말이 안 됩니다. 가령 이제 사실 부모가 자녀한테 현금을 주고 이런 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옷을 얼마를 사줬고 학원비를 얼마를 해줬고 이런 걸 다 항목을 나눠가지고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채팅창에 아까 증여세 어떻게 안 되나요? 뭐 이런 네. 식으로 있어서 제가 대신 여쭤봐드린 거고요. 예, 제 머리에서 나온 질문은 아닙니다. 네, 아하. 그럼 이번에는 낚시꾼님. 네. 친구랑 술 먹고 내기를 했어요. 10만 원 걸기로 하고 손가락 걸고 손도장 찍었는데 이거 네. 법적 효율이 있나요? 제가 이겨서 10만 원 주기로 말도 했으면서 다음 날 술 깨고 나서는 지가 언제 그랬냐며 기억도 안 나고 술 먹고 한 얘기인데 그걸 진지하게 생각했냐며 돈 못 준다고 웃어넘기더라고요. 이 돈 어떻게 받아내나요? 와우. 근데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반드시 우리가 서면에 적고 도장을 찍어야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 구두 계약도 다 법률상 효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구두로 약속한 것인데 청구를 해서 못 받았다. 이거는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마시고 야 이거 10만 원 주기로 해서 약속을 했는데 예. 그때 너무 술에 취해서 음성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찍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 우리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거야. 약속했어. 나한테 10만 원 이렇게 주기로 했다 하면 그거는 증거예요? 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어서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주변에 그 술 마실 때 그 약속할 때 사람들이 증인들이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간접적인 증거보다는 직접 증거가 좀 더 효력이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진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다 하면 녹음을 하시든지 동영상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리는 안 들어가도 뭔가 네. 지장 찍고 서로 이제 복사하고 이런 게 CCTV 술집에서 잘 폈다. 네. 안 되죠.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뭘 약속했는지 모르니까.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네. 여러분이 보낸 사연에 여러분 네. 수준에 맞게 제가 재질문 해드리는 거예요. 어. 예, 저보고 독하다 그러고 초딩 같다 그러고 뭐 네. 예.
오늘 방송 유익하다고 하신 분들 의견이 많이 나뉘네요. 예. 네. 그러면 저희 방송에 네. 가끔 그 아이돌 분들이 네. 저희 다음에 진짜 꼭 나오고 싶어요. 네. 꼭 나올게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 그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있죠. 예. 이게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예. 인사치레인지를 인사치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뭐 8월 10일 몇 시에 꼭 나오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거는 뭐 괜찮겠지만 다음에 식사 한번 해요. 다음에 또 한번 이제 올게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회통념상 인사치레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날짜를 한번 특정하는 걸로. 네. 그러면 우가우가님 비 오는 날 편의점에서 우산을 빌렸었어요. 다음 날 갖다 달라고 하길래 찾아갔는데 우산을 빌려준 알바생이 없더라고요. 그 뒤로 몇 번 더 찾아갔지만 갈 때마다 그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절도인가요? 오호. 자, 이거는 근데 진짜 궁금해 하실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절도죄 절취행위는 그 물건의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내가 이 우산을 쓰게 된 이 행위 자체는 그 사람이 나한테 빌려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도의 고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절도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내가 돌려주려고 계속 찾아갔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그 말인즉슨 소유자가 반환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쪽에서 돌려줘 하고 반환의 요청을 했는데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제 그때에는 뭐 횡령이나 사기가 될 수가 있는데 반환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별도로 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연 쓱 보니까 지금 네. 보니까 알바생한테 이걸 그 빌미로 네. 고백을 하거나 네. 좀 이렇게 찝쩍거리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영업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혹시? 자꾸 찾아가서 저 우산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알바생 네. 어디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 알바가 그만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매일 찾아가서 알바생 있나요? 오늘은 안 왔나요? 무섭네. 언제 오는 거죠? 무섭네. 이러면 스토킹이 예. 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진짜 똑똑하시네요. 스토킹. 자꾸 이분들 칭찬해 주시면 이분들 네. 진짜 춤춥니다. 예. 네. 예. 네. 자, 길호님. 이거 굉장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친구가 제가 너무 못 나온 단체 사진을 땡스타에 올렸습니다. 네. 누가 봐도 굴욕잘처럼 찍혔는데 이걸 업로드해도 괜찮은지 물어보지 않아서 기분이 네. 나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도 이제 가끔 네. 이제 네. 사진이 아니라 네. 방송을 하다 보면 이것은 활동 사진이잖아요. 그쵸, 영상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악의적으로 네. 추한 장면을 캡처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어딘가에 업로드하는 행위. 네. 이런 거는 고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사진을 예. 올렸어요. 못생기게 나온 사진. 예.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왜 빵 터지시죠? 아니, 이상한 뜻이 아니고. 왜 빵 터지시죠? 예. 그러니까 이상한 웃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알고, 그러니까 못 나온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어떤 명예가 실추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사진을 캡처해서 올리면서 사진에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뭐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원판이 문제다 이런 얘기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누가 살찌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네. 뭐 조작해서 뭐 만약에 이걸 합성을 해서 그건 큰일 나죠. 그건 안 되는 그건 거죠? 안 되죠.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버포레스트님. 네. 대학교 동아리방 냉장고를 공용으로 씁니다. 네. 누가 넣어둔 콜라를 하나 마셨는데 콜라 주인이 엄청 화가 나서 누가 가져갔냐고 콜라 먹을 돈도 없는 거지냐고 30분 내내 욕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예민하면 콜라에 자기 이름 정도는 써뒀어야 맞지 않나요? 듣던 저도 기분이 나빴는데 이럴 때 법정 싸움을 한다면 누가 더 불리한가요? 그 둘 다 불리한 건 알고 계시네.
뭔가 이제 탄산절도. 네. 예. 와. 이런 일이 저도 이제 대학 때 기숙사 살 때 있기는 했는데. 그쵸. 그때는 다들 이제 용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쵸. 작은 거 뭐 네. 내 콜라인데 왜 네가 마셔? 이걸로. 네, 예. 그렇죠. 와, 그러니까 남의 콜라인데도 마셨다. 그러면 네. 당연히 이것도 절도가 됩니다. 되긴 하죠. 가액이 조금 적다 보니까 이걸 실제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이랬을 때에도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렇게 그 피해 금액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이제 그냥 넘어가시는 거 어때요라고 권유할 만한 그런 사안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네네. 콜라를 남의 걸 마셨다면 절도죄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콜라 먹을 돈도 없는 거지냐고 30분 내내 욕을 했다. 이 부분인데 네네네. 이 부분은 어떤 죄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를 특정해서 뭐 그 누구 새끼 누가 먹었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덤탱이를 씌운다던가 누명을 씌웠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데 네. 자기가 혼자 이제 자기 화에 못 이겨서 누가 먹었어 막 이렇게 하는 네. 것은 그냥 그 사람의 평판이 안 좋아지는 일이 될 뿐. 모욕죄나 뭐 이런 거는 네, 되기는 어려울 것 성립되지 같아요. 않는다. 네네네. 훔쳐 먹은 것도 맞기도 하고. 네네네. 아하. 이름을 써둡시다. 저희 스케일 네. 어떻게 괜찮으세요? 와 정말 최고예요. 네네. 네. 와. 이거는 그래도 좀 예. 네. 정동현님, 제가 네. 오피스텔 사는데 윗집이 네. 너무 시끄러워서 네. 쪽지를 붙여두고 왔습니다. 네네. 밤 12시에 세탁기 좀 돌리지 마세요. 생각이란 걸 안 하세요? 로 시작하는 네. 좀 공격적인 어투로 써뒀는데 네. 혹시 이런 것도 모욕죄가 될까요? 혹시 그럴 여지가 있다면 지금 떼고 오게요. 되게 속 좁고 겁 많고 이런 분들이 저희 디펜러들이 많습니다. 다들 모욕죄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제가 변호사 생활 거의 10년 차인데요. 예. 10년 동안 모욕죄에 대해서 상담받은 것보다 오늘 더 많은 모욕죄 관련 이야기를 예.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남자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일단 쪽지를 붙였다고 했잖아요. 예. 내가 쪽지를 붙였는데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있고 누구나 왔다 갔다 하는데 크게 써서 붙였다. 그러면 그 내용이 그 모욕죄가 되는 이야기라면 모욕죄가 성립을 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한테 보내주신 내용은 밤 12시에 세탁기 좀 돌리지 마세요. 생각이란 걸 안 하세요로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는 정중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생각이라는 걸 안 하세요라는 말은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 말의 범주에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그 문장 자체는. 예. 그 문장 자체는. 왜냐하면 이제 뒤에 있는 얘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안 적어주셨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욕죄라는 거는 추상적으로 경멸감을 주는 그런 표현이어야 되는데 밤 12시에 세탁기 좀 돌리지 마세요. 생각이란 걸 안 하세요. 이러고 시작하는 얘기는 이 정도는 욕설은 없고 욕도 없고 뭔가 줄타기 했다. 경멸감을 주는 내용 같지는 않다는 거죠. 기분은 생각할수록 기분은 나쁜데. 나쁜데? 그래서 진짜? 진짜 그럴 수도 있다. 혹시 생각이라는 걸 안 하시나요? 라는 뉘앙스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중했고. 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정중하고 욕설을 빼고 약간 줄타기를 어느 정도 하면은 이거는 걸기 애매하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건들이 네네. 생각보다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오.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나 너무 치욕스럽고 별로야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로 이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는 경멸의 표현인가를 이제 네. 판단을 하는데 저 지금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네네. 진지해 주셔가지고 네, 밤 12시에 세탁기 좀 돌리지 마세요. 네. 어깨 위에 있는 건 장식인가요? 뭐 이런 거는 그 욕설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애매하죠. 애매하죠. 근데 여기는 혹시 생각이라는 걸 안 하세요는 경멸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 그렇군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지하 주차장 아파트 네. 지하 주차장에서 네. 주차장 자체가 이제 네. 그 차량이 항상 좀 미어터지다 보니까 네네네. 주차를 두 자리를 먹고 주차하면 너무 화가 나죠. 그런 거 보면. 그쵸, 화날 수 아마 있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네. 근데 아마 그 차를 세워놓고 네. 며칠 어디
가셨는지 차를 네. 안 쓴 분이었어요. 아이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차를 보면서 계속 지나가면서 눈총을 했을 텐데 네네네네. 어느 날 보니까 앞유리에 종이가 한 장 끼워져 있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오,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같은 주민으로서. 네네네. 뭐라고 써 있을까?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너무 정중하게 주차 똑바로 하세요 써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 정도 굉장히 정중하게 했더니 네. 밑에 봤더니 이 땡땡땡아 어, 이렇게 쌍욕이. 어. 네, 이거는 걸리는 거죠. 아, 근데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으려나? 그게 안 되니까 익명이니까 이건 또. 네. 아, 아, 너무 곤란해요. 질문이.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시지 예. 마세요. 네네. 왜냐하면 법률상 문제가 안 돼도 요즘에 조금 속상하게도 화가 많은 그렇죠. 분노 시대이다 조절, 보니까 분노 조절. 혹시 내가 그렇게 그렇죠. 했다가 큰일 나죠. 하면 안 되잖아요. 싸움 나거나 뭐 네.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지고 네. 이제 네, 오히려 네, 네, 네. 상해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럼요. 네. 무조건 관리실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관리실한테 좀 부탁드리면 처리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정말 스케일이 네. 이렇게 작을 수가 없네요. 네. 휴, 네. 아까 분명히 추웠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막 더워요. 막 열이 확 올라오시죠? 열이 막 후끈후끈합니다, 지금. 100원짜리 스케일. 네. 기호99님, 네.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다가 네. 제가 전 여친한테 줬던 고가의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어허. 이름, 이니셜, K를 각인해줬는데 희미하지만 그게 보였어요. 제가 준 게 확실합니다. 네. 언짢습니다. 제가 사겠다고 익명의 거래를 한 다음에 네. 현장에 나가서 왜 내가 준 선물을 중고 거래로 팔려고 따져도 되는 걸까요? 이것도 혹시 스토킹이 되나요? 전 여친이 나올 테니까 이거는 사랑의 얘기네요. 사랑 싸움 하는 얘기. 일단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일단 같은 맥락으로 법률적인 거 먼저 설명드리자면 네. 선물을 한 것을 처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죠. 자유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처분하지 말아라 하고 간섭하는 것은 어떤 타당한 근거 있지 않습니다. 주면 땡이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스토킹은요.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뭐 그냥 한 차례 정도 너 내가 준 거 팔지 마. 라고 했다면 그건 스토킹이 되기 어렵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팔지 마. 내가 준 거잖아. 그건 너한테만 어울려.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중고거래까지 하자고 해가지고 대면하는 상황까지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스토킹죄가 성립하고요. 최근에 스토킹 범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조금 속상하신 마음도 있을 수는 있는데 굳이 내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을 만들지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명쾌하다. 진짜 이거는. 네. 선물한 건 이미 그 사람 거다. 반띵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쵸. 네, 너무 추하죠. 그쵸. 예. 그리고 채팅창에 아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이 돼서 위험하다라고 하시니까 네. 한 번은 되나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꾸 선을 정해요. 그럼 한 번은 가능 이런 식으로 세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게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한 번은 괜찮아요라고 하는데 네. 한 번을 엄청난 장문으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이걸 받은 순간 난 이거 너한테 찾아가가지고 널 가만두지 않을 거고 넌 소름 앞으로 돋네. 이렇게 되면 한 번에 스토킹은 안 되겠지만 협박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팔지 말아줬으면 좋겠어라고 뭐 한 번 보낸다 그러면 그건 스토킹은 안 되겠지만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한 번을 너무 진하게 하셔서 다른 범죄가 될까봐. 네. 야, 진짜 디테일하게. 네. 오늘 사실상 그 법률 상담 특집이 아니라 하남자 특집. 정말 추한 하남자들 특집인 것 같은데 아주 성심성의껏 지금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최하남자 경연대. 최하남자 경연대.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마리아지 96님, 제가 곧 이직을 하는데요. 네. 현재 회사 프린터로 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좀 뽑았습니다. 자, 이 좀이 너무 좀스러워요. 그죠? 자기소개서를 뽑았다고 하면 되는데 자기소개를 좀 뽑았습니다. 뭐 회사 여기저기다가 돌리려고 좀 뽑았다. 많진 않다. 이런 걸 어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혹시 이거 회사가 알고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나요? 횡령이 될 수 있나요? 되겠죠. 되기는 하는데 예. 또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스럽
없다고 생각을 그쵸. 해가지고 예. 그거를 문제 삼는 게 더 피곤해서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그래 잘됐다 나가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누나 지쳤다라고. 슬슬 끝나갑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로블리즈 탈진. 나도. 여러분 칭찬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저 힘 좀 낼게요. 흑화하는 중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정신 차려나래야 돼. 예. 정신 차리겠습니다. 예. 네. 자, 상상 이하의 라디오. 네. 그래요. 추로스. 네. 예. 누나 누나 오늘 너무 이뻐요. 이쁜 누나 화이팅. 로브 다이브. 한 시간 더 하시죠. 로브 다이브 뭐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그래요. 네. 잠깐만요. 연습 좀 걸러야겠네. 이제 좀 제 눈으로라도. 딱 봐도 하남자들이 보이거든요. 와. 이거 예. 눈도 좋고 좋다. 만복님 거 한번 가겠습니다. 네, 방금 만복. 읽으려고 했던 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빈자리에 충전기가 놓여 있어서 잠깐 충전했어요. 이거 처벌받나요? 뭐였는데 이거는 제가 자체 커트할게요. 예. 배가 너무 고파요. 예. 네. 만복님. 잠깐만요. 익명김님 보겠습니다. 초딩 조카랑 싸웠다가 만복님 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다음에 하려고. 네네. 초딩 조카랑 싸웠는데 땡스타 스토리로 저격당했어요. 네. 나이도 많으면서 어른답지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당사자인 제가 보니까 누가 봐도 제욕이더라고요. 물론 심증이니까 조카가 아니라고 잡았다면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SNS 저격 고소 가능한가요? 조카를 고소하겠다. 와 오늘 베테너들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네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조카랑 싸우지 마세요. 이건 뭐 수임해도 돈도 안 되고 받아낼 것도 없고 상대방은 조카를 법정으로 부를 수도 없고 진검승부를 조카와 하겠다. 초딩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조카도 아니고. 네. 일단은 촉법이죠. 이거 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예. 14세 미만이면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요. 처벌 대상은 되지 않고 다만 이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소년원에서 보호 처분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 사랑하는 조카를 보호 처분 받게 하기보다는 네네. 사랑으로 약간의 훈육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게 어떨까. 언팔하세요, 언팔. 언팔이 요즘 최고의 네. 복수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만복님. 여름 데이트 하다가 근처 냉면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저희가 평소에 장난을 자주 쳐요. 여자친구 냉면에 있던 계란을 제가 먹었는데. 그날 기분이 안 좋았는지 여친이 고소할 거야! 라고 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되는데 그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요 사실 이 질문을 미리 받고 예. 저희 보셨어요? 네, 저희 사무실 소속 변호사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거를? 변호사님 이거 절도죄 되겠죠? 그랬더니 예. 변호사님 되긴 되는데 네네네. 누가 이걸 고소하려고 하나요? 저에게 이걸 물어보셨는데. 변호사님들끼리 복수의 변호사가 이거를 네. 대담을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 우리 여자친구의 냉면 그릇에 있는 달걀은 여자친구의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독일을 받지 않고 그것을 가져가서 네. 섭취를 했다. 절도죠. 다만 이제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때 과연 이게 증거로서 증빙이 되느냐 요 문제입니다. CCTV에 그 장면이 찍혔다면 고소가 가능하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고소 어렵고요. 채팅창에 좀 추한 댓글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와서 여쭤보는데 네. 내가 계산했다면 그 계란 내 거 아닌가요? 이건 반복적으로 올라왔다는 건 베테너들의 평균이라는 거거든요. 예, 제가 그 여친은 화나서 확 뛰쳐나왔고 나올 때 계산 제가 했는데 이거 뒤집게 됩니까? 이거 뒤집어지나요? 제가 그 부분은 차마 논의를 못 하고 왔는데요. 근데
맞네. 냉면 그릇에 우리 여자친구 소유의 몫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결제를 이제 남자친구분이 했어도 네. 정말 네, 절도가 될 것 같아요. 드글드글하죠. 네. 하남자들이 와, 베테네. 진짜 궁금하셨나 예. 보다. 이게 냉미남 냉미녀 사연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진짜 저는 제 계란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추하네요, 진짜 오늘. 예. 그 내공냠냠님이 보내주셨는데 네. 중고 거래를 하던 상대가 네. 말도 안 되게 내고를 요구하고 네. 공짜 배송을 해달라고 징징거리고 네. 매너가 없어서 거래를 취소했습니다. 네. 같은 동네 친구들한테 이 사람이랑 거래하지 말라고 프로필을 공유했는데 네. 혹시 이것도 법적으로 걸리나요? 이 정도는 정당방위에 유익한 정보 공유 아닌가요? 정당방위가 여기서 네, 나오나요? 아하. 예. 사실은 그 정당 방위보다는 제가 또 이제 변호사로 왔으니까 또 이제 변호사적인 말씀을 또 예.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그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지른 건 맞지만 그걸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하신 분도 있어요. 공공의 이익. 오. 정확합니다. 오. 그래서 내가 진짜 오직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뭐든지 그 정도와 상황이 중요하기는 해요. 이제 그 사람이 정말로 악질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이어서 예. 이 사람이 그런 거래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정도로 공유를 했다면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의 감정을 좀 섞어서 막 이놈은 뭔 놈이야 이런 걸 섞이는 순간 무조건 섞이죠. 예. 그러니까 팩트에 나의 그런 그 개인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순간 그때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얘 완전 나쁜 놈이에요. 와, 뭐 이런 근데 식으로. 다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실시간으로 채팅방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지금 이분들 신났어요. 와, 예, 그렇군요. 지금 오늘 베텐러들의 평균성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네. 오늘 너무 네. 너무 하남자들이고 너무 원색적이고 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하나 더 남았는데. 그러면 예, 지금 집에 가시려고요? 검은 머리 팥뿌리님. 그렇죠. 사랑 네. 얘기, 사랑 얘기. 사랑 얘기. 이혼 변호사시니까. 네네, 좋아요. 라스트 팡은 이걸로. 네네, 가보시죠. 제가 모쏠인데 네. 난 벌써 불안하다. 여친이랑 사귀기 전에 모쏠 절대 아니라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여친이 모쏠이랑은 절대 사귀기 싫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제 절친들이랑 다 같이 모임을 가졌다가 친구 입방정으로 모쏠 사실이 공개돼서 분위기가 좀 싸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한 거짓말 죄가 되나요? 사기죄? 뭐, 입방정이 아니라 이건 친구가 무조건 담그려고 한 거죠. 그죠? 예, 네. 계획적 담금. 예. 어지럽니다. 예. 이거는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되나요? 네, 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인 거긴 한데. 속인 거긴 한데 우리가 보통 사기라고 하는 게요. 거짓을 말했다는 게 사기가 아니에요. 법률상 사기는 뭐냐면 거짓을 통해서 상대방을 기망해서 금전적 이익을 내가 얻거나 제3자가 금전적 이익을 얻게 하는 거. 그래야 사기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 사실은 모쏠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망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고 네, 다만 이제 신뢰가 깨져서 이별의 엔딩을 맞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 무조건 이해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했으면 거짓말했겠습니까? 채팅창에 이미 알고 사귀고 있는 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예, 네. 친구가 입방정이 아니라 친구는 이제 계획적으로 네. 거의 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로맨스 누나. 다들 진짜 로맨스, 천재다. 로맨스, 좋네. 네, 좋네요. 로맨스 누나. 네. 그러네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생각보다 막 정말 차갑게 판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사랑에 있어서는 여지가 많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오늘. 듣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법률상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하면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사실 아까 댓글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런 모쏠이라고 속여서 결혼을 한 경우, 모쏠이 예. 아니라고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냐? 아까 이것도 있었거든요. 결혼까지 갔어요. 네, 진짜. 근데 우리가 보통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깨졌을 때를 말하는 건데 사실 나 모쏠이 아니야라고 속였지만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다는 것은 그래도 상대방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파탄될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아. 그리고 댓글 자꾸 올라오는데요. 예. 저 모쏠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정말 네. 이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정작 변호사님께서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신 것 같은 느낌. 네. 예, 아 작가 누나 얘기한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저기 또, 자꾸 이제 방송에서 모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사기죄는 네. 성립되지 않는다. 네. 예, 반복해도 모쏠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 맘대로 해. 이야. 저 오. 다들 많이 웃어주시네요. 와, 확정타. 무죄. 예. 오늘 베테너들도 그렇고 네. 메인 작가도 그렇고 오늘 면죄부를 많이 안고 갑니다. 예. 채팅창에 법원형이라고 올라오고 네, 있어요. 뭐. 법원형 누나 힘내요. 아, 네, 아우, 근데. 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네.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와, 와, 이런 거 진짜 양재동 누나. 궁금해 하시는군요. 예. 보신 것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전 계란이에요. 계란이요? 네. 야, 계란은 이거는 깨졌을 것 같아요. 예, 진짜. 계란은 사회 통념상 굉장히 네. 좀 큰 중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란이랑 이제 닭다리 부분은 두 개.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무슨 인터넷에서 그런 글 봤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뭐 할아버지랑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네. 닭다리 2개를 할아버지가 드셔서 이혼했다고 바로 그동안 누적된 게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생각보다 네. 그런 식탐과 관련된 것들이 이혼을 결정하는 그 마지막 결정타가 되는 그쵸.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또 게임할 때도 그 막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이거 참고 살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아닌 거 얘가 좀스러운 거 하나 때문에 폭발해가지고 이제 결정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트리거가 되고 그쵸. 티핑 포인트로 딱 그 닭다리 2개가 그래서 네. 그래서 그 글을 어디서 봤는데 네. 되게 이해가 됐어요. 닭다리 때문이 아니라 네. 닭다리 때문이 아니라 이게 누적이 되면 네. 사소한 거 하나로 그럴 수 있구나. 그럼요. 예. 네. 광고 듣고 있고요. 끝곡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자, 배성재 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양나래 변호사님과 법률 상담 특집. 이거 하남자 상담 특집인데 100원짜리 변호사 코너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험난한 네. 법정 싸움도 절대 기에서 밀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는 분인데 네. 오늘 너무 많은 하남자들이 줄을 서니까 중간에 좀 멘탈이 무너지시는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와, 제가 웬만해서 어디서 기빨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지금 배도 고프고 어질어질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참 즐거웠습니다. 치사하고 하찮고 그죠? 예. 야, 그래요. 최하남자 경연대회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혹시 법률 네. 고민이 쌓이면 한번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끝곡은 박학기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오, 마지막 멘트가 야한 꿈 꾸세요예요? 세상에. 모두들 사랑하시라고. 어. 예, 꿈이라도 좀. 시간이 진짜 금방 갔네요. 어질어질합니다. 와. 세상에. 아유. 여기, 진짜 천재야. 몇 월 며칠에 오실 거예요? 다들 이렇게 습득력이 엄청 좋다니. 진짜. 월간 로맨틱. 진짜. 저도 불러주세요. 월간 로블리즈로. 진짜 다들, 진짜 엄청 똑똑하시다. 로블리즈. 로맨틱. 그래, 날짜 정해줘요. 여러분 말로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찐이에요. 진짜요? 네. 진짜.
아 이게 사실 오기 전에 진짜 걱정 많이 하고 왔거든요. 왜요? 요거 이런 거 보고 사실 이제 이분들이요? 마음 아픈 이야기 있을까봐. 이분들은 마음 아플 일이 별로 없어요. 진짜 예. 되게 유쾌하시고 다들 엄청 그러시네요. 엄청 매력적이시네. 감사합니다. 귀신같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 서로 뭔가 기뻐하는 그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빨리고 나도 빨리고 서로 깃 빨아먹는. 오호. 야, 와 서로 빨리는 중. 아하. 법원형. 어머니. 근데 또 제가 또 그러는 거는 조심스러워서 안 조심스럽죠? 읽지 않습니까? 제가 또 저의 장점이 예. 자기 객관화가 기가 막히게 답니다. 피해 가시네. 네, 그럼요. 아주 이제 끝난 건가요? 이제 가도 되나요? 네. 정말 이제 열이 후끈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네. 사진 하나만. 여러분 깜짝 놀라겠네. 제가 또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키가 거의 180이시죠? 아니에요. 176.8.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채울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하루를 진짜 막 몇 시, 그러니까요. 거의 잠을 못 주무시겠네요. 네, 집에 가서 밥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냉면 배달되는데 없겠죠?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월간 로블. 그렇죠. 변호사 버전 장도연 씨 같은 느낌도 있으시고 그때 새치어에 장도연 씨가 있었잖아요. 같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뭐야? 저기 있구나. 혹시 오늘 오전 선물 갖고 와야겠다. 잘 됐다. 지금 시간이 있다 좀. 오전 두 탕이라고? 생방송을 끝나고. 대결 구도로 가고요. 아 그래?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거 녹음을 끝나고 합니다. 영화 특집이구나. 지금 다니고 끄고 갔다 오는 게 낫겠는데. 차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안내할 거 없지? 그러면 그냥 뜰까요? 공지할 거 없지? 없답니다. 알러지. 계속 재채기 나네. 그럼 저희도 끄겠습니다. 생방 오세요.